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린선 미술학원 서울대반 전임인 노수인이고요. 오늘 게스트를 좀 모셨습니다. 각자 자기소개 한 번씩 해주세요. 네, 저는 25학년도 서울대 디자인과에 입학하게 된 김성현이라고 합니다. 2025학년도 서울대 공예과에 합격한 강민솔입니다. 합격한 소감 먼저 얘기해볼까요? 저는 굉장히 예상 외의 결과라서 합격 발표 났을 때 일본 여행 중이셨죠? 네네, 전화도 못 받는. 일본 아키하바라에서 피규어를 보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합격이라고 하셔서 처음에 이제 거의 쓰러져가지고 거의 막 울려고 했는데 옆에 일본인들이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미소리는 그때 기분. 근데 제가 자다가 그때 전화를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잠 깨려고 한 10분 동안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 놀랍게도 제가 전화한 시간이 오후 5시인데 자고 있더라고요. 네. 각자 혹시 수능 점수 그 서울대식으로 몇 점이었다 이런 거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서울대식으로 370점이었거든요. 370점이었는데 이제 마지막 그 탐구 과목 중에 사회문화가 4등급을 떠버리면서 좀 심각했죠, 당시. 그 4등급이 막 안타깝게 미끄러진 4등급이 아니에요. 백분위가 60대예요. 근데 그게 커버가 되는 게 수학이 높아요. 학기 초에는 수학 완전 노배 상태였는데 수능 전까지 만드신 거잖아요. 네. 3등급만 들어왔거든요. 이게 진짜 드문 케이스라서 혹시 수학 공부 뭐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 팁 없을까요? 열심히 하기만 하면은 이제 뜨는 등급이라서 사실 3등급은 너무 재수없는 답변 아니에요? 저 열심히 안 했나 봐요. 제가 그 수학을 5월쯤에 시작했는데 이제 개념을 한번 끝냈어요. 근데 다 까먹은 거예요. 다시 개념을 돌렸는데 이제 또 개념을 이제 2회차 하고 나니까 거의 수능 막바지라서 거의 개념만 끝내고 수능을 들어갔죠. 하여튼 그 수학 점수를 위한 제물로 사회문화를 바쳤다. 그 민솔이는 공부할 때 어땠어요? 점수랑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저는 서울대식으로 표적 255점 정도 나왔고 본인은 반수생이었어가지고 네, 맞아요. 사실 되게 늦게 시작했죠. 맞아요. 네. 반수하면서 공부 병행하려면 일단 1학기까지는 학점을 잘 받아놓고 그때까지는 사실 수능 공부 거의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학점 잘 안 받았잖아. 아니 그래도 그러면 6월 말쯤 휴학을 하니까 7월부터 공부하면 사실 수학은 잘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충분히 커버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새로 시작한 게 아니라 다시 하는 거라서 맞아요. 이게 성적을 올린다 개념보다는 복구한다 그 느낌? 그럼 본인들이 시험장에서 받았던 문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고 본인 그림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고. 그 소재로 목각 인형이 하나 나왔는데 그걸 이용해서 두 장을 통해 변화를 표현해라. 이 조건이 좀 특이했던 게 가로 두 장인데 보통 가로 두 장이면 이렇게 위아래로 붙이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쭉 길게 가로로. 그래서 파노라마 느낌으로 이제 두 장을 아예 이어 붙여서 내용을 좀 연결을 시켜버렸죠. 왼쪽 그림에는 그 목각 인형이 굉장히 균일하고 획일적으로 서 있는 방식을 취하고 좀 평면적으로 그렸는데 그에 대비해서 오른쪽 그림은 입체적이고 좀 비정형적으로 산란해 있는 그런 느낌으로 그렸습니다. 그 색깔도 좀 특이한 게 연필을 아예 안 썼더라고요. 색깔에서도 좀 대비를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 좀 직관적으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 글자도 썼잖아요. 익숙함에서 벗어남이라고 썼는데 사실 너무 좀 그 주변 친구들을 봤는데 만화처럼 써놓은 애들도 있고 되게 낭만적으로 쓴 애들도 있더라고요. 아, 글씨 쓴 게 다 보였어요? 네네. 굳이 그렇게 하면 너무 좀 주관적이고 좀 추상적으로 빨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일 직관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문장을 썼습니다. 아, 잠시 공예과는 제가 실물을 가져왔어요. 그 입체니까 우리 뭐 살짝 틀어서 한 바퀴 볼까? 그래서 문제에 대한 소개와 무슨 생각하면서 만들었는지. 공예과에서는 원뿔, 원기둥, 사각기둥, 사각뿔 뿔. 그렇게 4개 기하 도형을 주고 그걸로 양초 2개를 꽂을 수 있는 채물을 만들어라. 지지 잘해보세요. 야, 이렇게 꽂을 수 있는데 점점 기운다. 그래서 저는 일단 기하 도형이 주어졌으니까 그게 잘 보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많이 변형한다기보다는 그 결합하는 구조가 잘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좀 뚫고 지나가는 모양을 만들었고 그 주변 시험장에서 본 입체는 잘 보였을 것 같은데 네, 어땠어요? 생각보다 다들 예쁘고 크고 좀 화려하게 좀
촛대 하면 생각나는 그 이렇게 양팔 미녀와 야수에 나오는 네, 그 맞아요. 촛대 아저씨들. 맞아요, 맞아요. 예. 그렇게 만든 사람이 전체의 한 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걸 보고 너무 제가 단순하고 너무 별명을 안 알겠어 만들었나? 근데 사실 그게 제시된 도형이니까 잘 보이게 했던 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김성현이 팔 아파 보이는데 내려놓을까요?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도 계속 서울대 공예과가 워낙에 딱 단아하고 정갈하고 너무 막 요란한 것보다 그걸 좋아하니까 단순해도 괜찮다. 단순함의 정도를 조절하자. 계속 안심을 시켰거든요. 시험장에서 화려한 만들기와 그림들을 보면 좀 쫄리게 되죠, 사람이. 확신이 필요한 것 같아. 그 그림도 그 전년도에 손이 나왔었기 때문에 뭔가 또 손이 나올 것 같았어요. 6시간으로 늘어났으니까 만들기 하나에 6시간을 다 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연습을 만들기 위주로 한 건 맞는데 그림도 조형을 그리는 것도 하긴 했는데 그것보다는 좀 손의 형태나 포즈나 이런 것들을 교정을 하려고 애초에 막 그림 실력 자체가 모자란 학생은 아니었어서 방향성을 잡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두 분은 그러면은 가다군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민솔이는 정특 내내 서울대밖에 안 했어요. 이미 이화여대에서 반수생이어가지고 성현이 같은 경우는 고려대를 병행을 했었는데 그거 시간 조절하는 거 어려웠어요. 그 서울대하고 좀 더 보는 포인트가 다른 학교고 하니까. 고려대학교는 일단 그리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팔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팔 아프지? 네네. 근데 서울대학교는 그에 비해서 좀 머리가 힘든 그런 유형이었어서 손이 편안하다. 그죠? 그래서 편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둘 다. 인생에 쉬운 게 없다. 그러면은 두 분이 다른 학교 뭐 붙어봤거나 준비했거나 그런데 그 서울대 실기만에 본인들이 느끼기에 특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의도가 확실해야 하는 것 같아요. 의도를 얼마나 간결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가. 이게 핵심인? 적응할 만했어요. 성현이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준비 기간이 되게 짧았거든요. 따지고 보면 정특 때 시작한 거라서. 네, 뭐 할만했어요. 근데 길게 했어도 딱히 뭐 실력이 많이 늘었다거나 그럴 것 같지 않았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죠. 뭐 수인쌤이 이제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유, 감사합니다. 네. 민솔이가 느끼기에 서울대 실기의 특이점. 공예과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교 가서 배우는 실제 수업이랑 연관이 가장 큰 실기 같아요. 맞아, 무슨 과제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네. 또 이대 실기도 해봤으니까 그리고 학교 수업도 받아봤는데 사실 이대 실기 준비할 때 준비했던 것들이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 똑같은 거를 하진 않잖아요, 학교에 가가지고. 근데 서울대 공예, 물론 제가 수업을 아직 해본 건 아니지만 만들기 하고 실제로 가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먼저 만들어보는 느낌이라서 실제로도 도움이 더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출제를 하실 때 살짝 과제를 미리 시켜보고 학생을 뽑겠다? 이런 뉘앙스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 면접설 좀 분위기 어땠어요? 분위기가 거의 좀 심각했죠. 굉장히 지치셨더라고요. 막판이어가지고. 그래서 저를 좀 못마땅하게 해서 바라보시는데 그래서 본인이 그 면접장 딱 나오고 저한테 전화했을 때 망했다고, 장례식장 분위기라고. 질문 중에 무슨 좋아하는 자연물이 있냐고 그걸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건 괜찮은데 그걸 이제 굉장히 낭만적으로 살짝 거짓말을 했죠. 어떻게 이어붙여가지고 어떻게 있어 보이게 말을 했는데 이제 말이 꼬여가지고 이제 중간에 됐다고 그 정도만 하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평이한 면접을 봐가지고 제가 작년에도 면접을 한번 봤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분위기 자체는 그때가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올해는 그냥 질문끼리 이어지는 거 별로 없이 그냥 딱딱 끊어서 기본 질문들만 하셨던 것 같고 웃으시는 분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저도 처음에 망한 줄 알았어요. 근데 붙고 나오는 애들이 공통적으로 그 말하는 경우 꽤 있어가지고 기억에 남는 질문 한두 개 정도라도 없을까요? 제 1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고 여쭤보셔가지고 제가 만든 작품에 제 생각이나 감정 같은 걸 담아서 가치를 전달하는 공예가가 되고 싶다
근데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그럼 그걸 꼭 다른 사람한테 줘야만 하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꼭 줘야 되는 건 아니고 스스로도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만들면서 가치관을 다시 곱씹어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괜찮은 답변인 것 같은데? 기억이 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에 관해서 디자이너가 취해야 할 역할, 그거에 부합하는 자기가 본 괜찮은 디자인 사례가 있는지, 거기서도 이제 생각이 너무 안 나서 제가 이제 최근에 본 어떤 동화를 얘기를 꺼내보려는데,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꺼내면서 최근에 본 동화, 최근에 토끼와 거북이 왜 봤죠? 어쩌다가 이게 보게 됐는데, 토끼가 거북이를 껴서 같이 가는 그런 동화였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는 같이 이제 환경에 대한 대책을 실천해야 한다. 동문서답을 한 건데 그것도 이제 거기까지 하고 이제 넘어갔죠. 저도 지금 처음 들어요. 같은 거를 굉장히 이제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지니고 살아가겠습니다. 저 마인드가 몇 개월이나 가는지 제가 지켜보겠어요. 감사드립니다. 서울대 교수님. 민솔이 애교심 좀 생겼음? 전 작년부터 가지고 있었죠. 날 붙여주진 않은 학교지만 하지만 사랑해. 이제 또 후배들이 서울대 지원할 텐데 해주고 싶은 말. 대부분 이제 정말 노력을 하고 계신 분들일 텐데, 노력은 바로 보상을 주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돌아오는 법이니까 열심히 하세요. 답지 않게 멋있는 척하네. 알겠습니다. 불분명한 것에 대해서 약간 그런 거 걱정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 걱정하기보다는 그냥 지금 노력하는 것에 더 집중하고, 노력은 언젠가 진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현재를 열심히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랑 동문이시니까 이제 선생님 아니고 선배로서 나는 부전공까지 해서 4년 칼 졸업했다. 너희들 졸업 기한을 제가 구경하겠어요. 파이팅 하세요. 자, 안녕.